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편측 안검하수인데요. 한쪽 눈만 안 떠지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원래 그러셨던 분도 계시고 수술을 전혀 안 하신 분이겠죠. 나이가 들면서 한쪽 눈만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눈이 안 떠지기 시작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분들도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재수술 케이스로 넘어가면 예전 수술에 눈매 교정을 보통 뭐 한쪽을 했는데 양쪽이 원래는 같았는데 눈매 교정을 양쪽을 했는데 이제 뭐 한쪽만 눈매 교정이 더 됐다든지, 아니면 뭐 양쪽이 잘 됐었는데 한쪽만 뭐 실이 끊어지거나 풀어졌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한쪽 눈만 굉장히 눈이 안 떠지는, 딱 눈을 봤을 때 눈이 달라 보이는, 짝눈이 심해 보이는 이제 그런 편측 안검하수에 대한 내용이 주제로 정해봤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비절개 눈매 교정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영상 보여드리면서 이제 약간 다른 비대칭 안검하수가 약간 있는 1mm 이하의 차이인 분들의 경우에는 비절개 눈매 교정을 한쪽을 해가지고 대칭을 맞춰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그거보다 훨씬 심한 차이, 그러니까 정말 한쪽이 안검하수가 심해서 1mm 이상 눈이 떠지는 이제 높이 차이가 뭐 한 2mm 정도 나는, 사진이나 그 사람을 보자마자 눈이 딱 다르다는 게 보이거든요. 누가 봐도 짝눈이 심한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는 좀 대칭을 맞추기가 어렵고 많은 차이가 나는 거고, 한쪽 눈이니까 중증 안검하수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절개법, 쌍꺼풀을 열어서 눈 뜨는 근육을 직접 조작하는 그런 절개 눈매 교정을 해줘야만 대칭을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편측 중증 안검하수 또는 일측성 안검하수 또는 뭐 비대칭 안검하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쪽 환측 안검하수가 심한 쪽 눈만 열어서 눈매 교정을 해드린 그런 이제 케이스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쪽만 수술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2mm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비대칭의 경우에는 이쪽 만약에 정상측 눈이 조금 안검하수가 있다고 해도 얘를 올려버리면 이 환측, 심한 중증 안검하수를 가지고 있는 눈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까지 이제 눈매 교정을 하다 보면 뭐 눈이 다 안 감긴다든지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눈 쪽만 안검하수 교정 또는 눈매 교정을 해서 올려야 대칭이 맞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한 가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헤링의 법칙 때문에 이렇게 양쪽이 다른데 이 환측을 이렇게 올리면은 정상측이 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려하시거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사실 깜짝 놀라죠. 굉장히 공부 많이 하셨네, 이렇게 이제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헤링의 법칙에 의해서 환측 눈을 올리면 정상측 눈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걸 저도 알지만 그래도 한쪽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2mm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눈은 환측을 올리고 정상측이 약간 내려와서 맞아지더라도 그게 이제 대칭의 가능성이 높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정상측을 뭐 눈매 교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이제 대칭을 위해서는 그건 좀 무리스러운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헤링의 법칙이 뭐 일어난다 한데 그게 수술 중에 환측 눈매 교정을 해보면 그게 바로 나타나고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칭이 맞을 정도로만 올리게 되면 반대쪽이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든 대칭을 맞출 수가 있다. 수술 중에 이제 대칭을 맞추는 걸 확인하고 이제 닫게 되니까 헤링의 법칙이 있는 걸 알지만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 중증 편측 안검하수에서는 환측만, 문제가 있는 쪽만 수술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쪽을 수술해서 비대칭 안검하수 또는 편측 중증 안검하수를 해결해 드린 그런 분들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초반에 이제 굉장히 심한 분들이 나올 텐데요. 첫 번째 케이스, 오른쪽 눈이 이제 굉장히 안 떠지는 이제 이런 케이스죠. 근데 이분은 수술을 한 적이 없으세요. 쌍꺼풀도 본인 쌍꺼풀이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최근 몇 년간 오른쪽 눈이 점점 안 떠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2mm 정도 거의 차이가 나는 상태로 오른쪽에 이제 안검하수가 거의 중증 상태로 해서 오신 거죠. 이것에 이제 원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이제 수술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원인은 이쪽 오른쪽 눈에 눈 뜨는 신경 있잖아요. 눈을 뜨게 하는 신경이 하나는 아닌데, 눈을 뜨게 만드는 그 신경이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긴 가능성이 있죠. 그게 뭐 뇌에서 신경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눌렸다거나, 아니면은 사실 상세불명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눈이 안 떠지는 경우가 사실 더 많죠. 그래서 그걸 원인을 밝혀서 그것을 고치는 것보다는 사실 제일 이제 표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안검하수, 이 부분을 이제 제가
고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분도 사실 걱정이 많으셨고 한쪽만 이제 눈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려도 많으셨는데 수술 후 5일째, 그러니까 수술한 지 이분 얼마 안 됐어요. 아직 한 달도 안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수술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주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일째 눈이 잘 커졌죠. 아직 붓기가 있고 이쪽이 당연히 이쪽만 수술했으니까 멍이 들어있지만 눈이 잘 커져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안도하셨던 이제 그런 케이스고, 문제가 있는 눈 쪽을 약간 더 과교정해놔야 돼요. 작았던 눈은 분명히 키워놔도 다시 작아지려는 경향이 약간은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 쪽을 눈매 교정을 할 때는 살짝 더 키워놓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분도 보시면 5일째인데 아주 반대쪽보다 아주 약간 더 커 보이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해놔야만 약간 떨어져서 이제 맞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교정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분은 이제 재수술 케이스였는데, 제가 이제 사실 눈이 이렇게 차이 나는데 그냥 이렇게 사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되셨어요? 또는 이렇게 여쭤보면 환자분들은 대부분 지난번 수술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의사 입장에서 그런 말을 다 믿진 않죠. 수술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달라질 가능성, 2년 전에 비절개 수술하셨다는데 그럴 가능성은 사실 많지는 않고 원래도 좀 달랐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뭐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오른쪽 눈에 지금 안검하수가 굉장히 심해서 너무나 2mm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잖아요. 짝눈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헤딩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정상층 눈이 좀 과하게 뜨고 있는 그런 현상도 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진짜 딱 오른쪽만 눈매 교정을 해주면 왼쪽 눈은 약간 떨어져서 오히려 더 보기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만 열어서 눈매 교정을 해드렸고, 수술 후 5일째 약간 부어있지만 굉장히 대칭이 잘 맞게 됐죠. 그 왼쪽 눈도 약간 작아지면서 오히려 더 보기가 좋아진, 눈 뜨는 게 편해 보이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이도 심한 것도 있고 왼쪽 눈이 좀 과하게 떠지고 있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오른쪽만 수술을 해서 헤링의 법칙을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해서 양쪽 눈 모두 개선이 알아서 되는 그런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분부터는 한쪽 눈이 잘 안 떠지면 재수술 케이스인데, 쌍꺼풀 수술을 할 때 한쪽 눈이 잘 안 떠지면 이쪽 환측 쌍꺼풀이 두껍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쌍꺼풀을 똑같이 잡았다고 해도 눈이 안 떠지면 쌍꺼풀이 두껍게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소세지 눈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비대칭 안검하수 또는 한쪽 눈매 교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분도 지금 오른쪽 눈이 안 떠지면서 라인이 높아 보이는 그 소세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만 눈매 교정을 해서 양쪽 대칭을 이렇게 맞춰드렸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오른쪽 눈만 안 떠지면서 소세지죠. 그래서 라인도 좀 낮추지만 눈매 교정을 해서 양쪽 눈 뜨는 크기를 딱 맞춰드린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다음 분들부터는 한 달 이상 된 사진이 있는데요. 이분의 경우는 중년 여성분인데 왼쪽 눈이 어렸을 때부터 안 떠졌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하셨는데,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의사가 이제 이런 안검하수 교정을 할 줄 모르면 그냥 비대칭이 있음을 서로 알지만 그냥 놔두고 그냥 쌍꺼풀만 하는 경우들 있죠. 그렇게 되면 100% 쌍꺼풀 비대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검하수 교정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왼쪽만 안검하수 교정을 해서 양쪽 대칭을 맞춰드렸던 그런 분이고요. 다음 분도 남자분이신데 왼쪽 눈이 잘 안 떠진 안검하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라인은 그래도 얇게 해놨었는데 제가 이제 라인 대칭도 맞추면서 왼쪽만 눈매 교정, 안검하수 교정을 해서 양쪽 눈 떠지는 크기를 맞춰드린 그런 케이스였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이제 이분은 젊은 분이라서 이제 이분은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눈이 원래 달랐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고쳐지지 않아서 아직도 이렇게 다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셨던 분인데, 왼쪽만 제가 눈매 교정을 해서 양쪽 눈 떠진 힘을 갖게 해서 짝눈을 교정해드렸던 그런 케이스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왼쪽 눈이 미세하게 안 떠지면서 라인이 두껍게 나온 소세지 케이스라서 왼쪽만 수술을 해서 편측 안검하수를 교정해드렸던 분이 되겠고요. 마지막 케이스도 오른쪽 눈이 잘 안 떠져서 라인도 커 보이고 뭐 그런 케이스라서 오른쪽만 안검하수 교정을 해서 편측 안검하수를 교정해드렸던 그런 케이스죠. 편측 심한 비대칭 안검하수 또는 편측 중증 안검하수를 저희 이제 로컬 병원이라 그러는데, 이 개인 병원을 하는 성형외과에서 잘 안 손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좀 심해 보이고 좀 성공할 자신이 없을 수도 있고 가능성이 낮고, 또는 재수술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비율이 좀 남들보다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났으니까 개원가에서는 손을 안 대려는 경향이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이런 거를 사실 대학병원 간다고 해서 뭐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수술은 제 생각에는 많이 해본 사람 그리고 많이 도전해보고 성공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을 저는 특히나 이제 한쪽 눈을 열고 건드려서 고치는 시도를 많이 해서 이제 성공을 해보니까 뭐 굳이 뭐 양쪽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측 문제가 있는 쪽 눈만 열어서
가서 눈매 교정을 해서 얼마든지 대칭을 맞출 수 있더라. 더 많이 할수록 한 번에 잘 맞춰지는 경향이 있더라. 저도 100%는 아니지만 성공률 또는 재수술률이 한마디로 빵프로는 아닌 거죠. 하지만 다시 이렇게 작아지고 변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죠. 그래도 경험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재수술률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한 번에 대칭을 맞추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짝눈 심한 경우 본인이 분명하게 편측에 안검하수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신 분들은 한쪽 눈 수술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